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서하는 초특급 효과 빵빵한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관점에서 벗어나기. 심장에 손을 얹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즉흥적으로 멋진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피해자라는 오명을 벗겨주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내 마음 또한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날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받아 적으셨지만 나중에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의 울림을 느끼면서 읽어보세요. 선언하는 거야. 이게 용서를 할 때의 마음가짐. 피해자 마인드를 벗어나기라고 하면은 잘 못 벗어나시니까 나한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주도권이 있는지 완벽하게 이 상처를 치유할 통제권이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울리게. 뭔 느낌인지 알죠? 내 심장의 울림을 느끼면서 내가 내 마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통제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치유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마음이 일순간 단단해지고 강인해지면서 뭔가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의지가 생겨날 거예요. 이런 선언을 스스로 단단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3번 정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 관점 벗어나는 요 선언문 읽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내가 원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날 치유하는 요 마음가짐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 치유하자. 자, 요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고집 피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상처가 남아있어야 나중에 저 사람이 죄책감 가지고 내가 막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팠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내가 다 치유돼 버리면 저 사람은 가해자의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나중에 화를 낼 때 화낼 건덕지가 없고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얼굴도 반딱반딱하니 막 너무 편안해 보여서 내가 나중에 화낼 명분도 없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용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거다.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늦다. 사과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련 싹 버리는 거. 나중에 뭐 스스로 치유하시고 나중에 뭐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고 일단 우리는 치유를 해야겠다 이거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니 상대방이 가해를 저질렀어.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내 맘대로 지금 나를 치유하겠다는데 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는 거 싫죠? 기다리면 지는 거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먼저 치유해버리세요. 그게 정말 현명한 방식이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감정 정화해야겠죠. 감정 정화하는 방법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한테 가지는 감정들은 일단 무조건 분노는 있을 거예요. 원망도 있을 것이고 분노와 원망을 느꼈다는 거,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화난 것뿐만 아니라 슬픔도 느꼈을 거예요. 상실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배신감도 느꼈을 수 있어요. 서운함도 느꼈을 수 있어요. 그 많은 감정들을요, 다 쏟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더 이상 쏟아낼 게 없어. 화내는 것도 지쳐. 아무 생각이 없다. 라고 느껴질 때까지 짐 빠져. 더 이상은 화낼 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노트, 한글 파일, 메모장에다가 적는 겁니다. 수도꼭지 틀기 방식대로 감정 정화할 것. 그거는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고요. 카페에도 가이드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도꼭지 틀기 어떻게 하는 거지?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두 번째로 나노 단위로 내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 그 새끼 눈빛도 기분이 나빴다. 욕하면 안 되지. 고운말 쓰겠습니다. 말투가 굉장히 싸나워서 나를 공격할 의사가 느껴져서 기분이 언짢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다. 막 이런 것도 써도 돼요. 기분 나쁜 건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포인트, 말투, 진짜
하는지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 적으세요. 다 적어. 기분 나쁜 포인트 다 적어. 언제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속이 시원할 때까지. 더 시원하게 적는 법 알려드릴까요?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면 돼요. 야, 너 얼마나 네가 재수없는 인간인 줄 아냐? 너는 말이야, 말하는 것도 재수없고 쳐다보는 것도 재수없어.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처럼 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노가 더 잘 나와.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는 감정 토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화도 안 나고 너무 아프고 두렵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려운 거 쓰면 돼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내가 그날 하루 나한테 너무 끔찍해서 사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너무 두렵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다시 그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더 이상 토해가지고 계속 감정을 토하는데 더 이상 토할 게 없어. 아우 지쳐. 나 이제 더 이상 억울한 것도 뭣도 없어 싶을 때까지 원 없이 다 나노 단위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앞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있어. 그 상대가 입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말에 반박을 못해.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나한테 몹쓸 짓을 했는지 나노 단위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잘됐다. 너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하지? 내가 진짜 이때다 하고 너한테 다 말할게. 이러면서 말한다는 심정으로 넌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진짜 기분 나빴고 너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또 욕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한테 대입해가지고 소꿉실기 할 때 욕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감정을 섬세하게 내 기분 나쁜 포인트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비속어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화가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속어는 좀 곁들어서 그냥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그냥 데코로 정도로만 쓰시고 좀 나노 단위로 정말 내가 왜 기분 나빴는지 요목조목 따지는 쪽으로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통쾌하시네. 이렇게 통쾌한 작업이에요. 수도권 지출기 정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정화할 때 그렇게 한 다음에 눈 감고 명상할 때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막 감정이 막 나와. 감정 정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통쾌한 거라니까. 다 말해요. 다 말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내가 화난 거, 속상한 거, 서운한 거, 슬픈 거 진짜 막 나중에 이제 처음에 화나잖아요. 나중에는 막 슬퍼. 정말 내가 널 참 좋아했는데 진짜 인정하기 싫었지만 분노가 빠지니까 정말 그래도 내가 너 좋아했는데 진짜 너 너무하다 이러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감정이 막 안에 있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구분하지 마세요. 계속 퍼내세요. 굴삭기야. 계속 퍼내. 그러다 어느 순간 탈진. 더 이상 얘한테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감정 비우기예요. 엄청 시원하고 개운하고 탈진 상태예요. 자,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갑니다. 자, 무슨 작업을 하냐면 객관적으로 이 상황 바라보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의 감정을 많이 비워냈기 때문에 발끈을 안 합니다. 발끈할 게 있어야 발끈을 하지. 쌓인 게 없는데 어떻게 발끈해. 이제 따질 거 다 따지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발끈할 게 없어.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왜 일어났지? 이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화낼 거 다 냈잖아. 객관적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머리 굴릴 때 됐어. 왜?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일순간. 그래서 이게 상황이 보니까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 또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이래. 제가 좀 열폭하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 잘못 걷는 것 같아. 내가 좀 지뢰를 밟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말을 한 게 쟤한테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1인칭 시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을 했다면 이제는 3인칭 시점에서 저기 나라는 사람이 있고 저 상대 A라는 상대가 있네. 둘이 이런 대화를 했고 난 아마 이런 표정이었겠지. 상대의 관점에서도 한번 나를 한번 떠올려보고 상대의 심보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한테 막 저 잘난 척한 재수없는 새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정말 얘는 속이 베베 꼬였네라고 할지라도 이해는 간단 말이야.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의 원인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일을 조금 방지할 만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덜 타격을 받는 선에서 중단할 방법이 있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뭘 몰랐거나 순진했거나 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 또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리했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놓쳐서 내가 좀 저 사람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됐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착하고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괘씸하고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이런 대접과 이런 취급과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안 입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은 걸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원인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수많은 대응책을 찾게 돼요. 최대한 많은 대응책을 수집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 하나의 기억이 거름이 되고 경험치가 됩니다. 아, 너 덕분에 진상을 상대하는 A부터 Z까지의 방식을 다 익혔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진상이 나한테 협조를 하면 진상이 아니지. 비협조적인 진상한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상황, 상대, 여러분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환경과 여러분들과 상대라는 새로운 값,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론 도출값, 이 수식을 완성시켜서 나는 내가 상처를 안 받거나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플러스 값을 원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려할 거는 환경, 상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뀔 순 없지만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은 바뀔 수 있어. 자, 그 사이에서 많은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해피엔딩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나노 단위로 이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돼? 그럼 그냥 싸우시고 그냥 쌩까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멘탈이 싸우고 깔끔하게 서로 빠이빠이 하지 않잖아. 그리고 가끔 싸우면 안 되는 관계도 있단 말이지, 비즈니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 아픈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상처로만 남아요. 귀찮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자, 이 과정 진행했어. 진행하면 여러분들 남는 거 뭐다? 자, 이런 놈들이 나타나면 넌 대응 매뉴얼을 하나 알게 됐다. 자, 요런 뉘앙스의, 요런 성질의, 요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요렇게 해서 지뢰를 피하렴.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화친 관계를 맺으렴. 너무 웃긴다. 외교예요, 외교. 인간관계는 외교예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또 원만하게 잘 지내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조금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적군을 만들면 계속해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짜증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만큼 인간관계에서 편한 일도 없어요. 초반에만 조금 공만 들여놓으면 내 편이 된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안에 막 응어리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피해의식도 많고 이러면은 내가 왜 잘해줘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들한테 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근데 자기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면 정말 승리하는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긁어 부스럼 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게 베스트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누군가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내 삶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미워할 에너지도 아깝거든, 사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다 파악을 하고 대응 매뉴얼을 짜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경험치만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몰랐는데, 난 내 자신이 그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는데, 솔직히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열폭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탐날 수 있구나. 내가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너무 잘나서 피곤하긴 한데 좀 자제해야겠다. 요렇게 막 요런 하나의 하하버스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다양한 백과사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요런 타입의 사람은 요렇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요런 타입의 사람은 요렇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반응했던 결핍 포인트를 먼저 선빵으로 채워주면, 여러분들 선빵하면 때리는 거 많이 하죠. 저는 사람 만나면요, 선빵으로 먼저 채워줍니다. 싸우는 거는 이렇게 서로 부딪혀야지 싸움이 벌어져요. 한쪽이 안 받아주는데 싸움은 안 일어나고, 누가 날 싫어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는데, 좀 잘 지내야 되는 좀 관계에서는요, 전 처음에 만나면요, 그 사람의 결핍을 싹 채워줍니다. 결핍이 없어도요, 사람은 이렇게 각자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걸 싹 채워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장해제가 돼요. 아, 이 사람 내 편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는 내가 애초에 좀 이렇게 피해요. 지뢰밭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자꾸 자기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모르지, 내가 지금 맞춰주고 있다는 걸. 근데 나도 억지로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저 사람하고 기분 좋게 공감대 형성할 만한 것들을 꺼내서 같이 노는 거야. 싸울 일이 없어. 왜 싸워? 힘 빠지게. 재밌게 놀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진상들이 나만 만나면 천사가 되는 경험을. 진짜 좋거든요. 진짜 달콤하거든, 그 맛이. 겁이 안 나고 든든하단 말이야, 누굴 만나도. 이제 그 스킬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과정에서 깨닫는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뭔가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상대방의 지뢰를 밟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부러 싸우려고 시비를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상대의 지뢰를 밟았다면 그 지뢰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지뢰는 누구나 있어요. 제가 지뢰 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어떤 사람마다 이제 결핍이 있어요. 자존심에 건드려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유독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령조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외모 지적같이 느껴지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자기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무식해 보이는가 봐 되게 막 그런 게 있고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상처받은 거에 의해서 자기 열등감이나 결핍에 의해서 발끈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내면 치유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빨리 눈치껏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대화하는 이런 반응만 봐도 이 사람은 이런 대화 주제를 별로 불편해하고 이런 종류의 컴플렉스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난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혼자 열폭한 거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안 돼요. 누군가의 컴플렉스를 봤으면 어루만져 주진 않더라도 피해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만 새우등 터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치유를 안 하니까 온통 지뢰밭이야. 그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거나 지인 만나거나 가족 만나면요. 다 남 얘기만 해요. 누구 욕만 해요. 자기 얘기는 안 한다? 자기 얘기는 A부터 Z까지 다 지뢰밭이야. 꿈, 직업, 인간관계, 가족, 돈,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이라던가 외모라던가 뭐 옷차림이라던가 다 지뢰밭이야. 다 열등감 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지 얘기는 1도 안 해. 남 얘기만 해. 연예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누가 그랬다더라. 어떤 회사에 있는 막 누가 막 너무 진상이라더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온통 지뢰밭이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안에서 지뢰밭이 아닌 청정구역 하나 찝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지.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눈치가 없거나 처세술이 좀 능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유독 열등감이 많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눈치를 키우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이러나 저러나 망했을 때 그 망한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지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지뢰는 이렇게 하면 터지는구나. 이런 하나의 매뉴얼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인생에 그런 지뢰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진다던가 없앤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 안 온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없앱니까? 사람을 못 없애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야. 진상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상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진상은 나빴어. 사라져야 돼. 너 바꿔 뜯어 고쳐야 돼. 안 뜯어 고쳐줘요. 여러분들도 알죠? 안 뜯어 고쳐줘요. 우리는 대응하는 법,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건 나중의 일이야.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좀 더 강인하게,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생존에 유리하게. 이게 처음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요? 왜 상대방과 토론해가지고 네가 바뀌어라 이래요? 내가 바꾸면 끝인데.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강인해지고 내가 뭔가 센스 만점이 되면 끝인데. 그 사람 한 명 바꾸면 그 사람 바꿔놓으면 또 다른 진상 나타나요. 내가 나를 바꿔놓으면 어떤 진상을 만나도 난 괜찮다. 오히려 잘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값을 바꾸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2번 다시 이 일을 겪지 않게 약간 매뉴얼을 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성향이구나 파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내 아군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좀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하게 내가 그런 포인트를 건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왜 자꾸 꼬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비슷한 게 일어났다면 이런 일이 최초에 언제 일어났으며 최초도 중요하고요. 보통 트라우마는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최초의 사건. 2번째는 내 삶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래서 가장 나한테 감정값이 큰 사건, 그리고 가장 최초의 사건, 이 두 가지를 정화하면 보통 가장 깊은 뿌리는 정화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 조금 쉽게 희마리를 이어서 쉽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원인이 되는 이 에너지 감정값을 비워버리면 여러분들 삶에서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안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이 씨앗이 되는, 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계속 앙심을 품고 화를 내고 있고 서운해하고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감정이 발산이 되면서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그런 불쾌감을 더 많이 만들어낼 만한 사건을 또 끌어당기거든요. 여러분들을 가해할 만한 사람을 또 불러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용서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무거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 불운의 요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다. 일석삼조예요. 그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계속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더 상처가 깊어지고 치유해야 되는 감정은 더 많아지고 나의 고정관념은 더 단단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인간관계 다 그런 것 같고 내가 만난 사람 다 그런 것 같고 인간은 원래 그런 것 같아 라고 믿어버리면 진짜 제일 위험해요.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리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걸 믿기 때문에 반복해서 체험한 것들은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실이긴 사실이야. 근데 온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극히 일부인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열등감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열등감을 상대방한테 표출해서 불편하게 막 상대방을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진다면 내 안에 원인이 되는 뭔가 감정이 있다는 거니까 정화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답노트, 오답풀이가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파탄나면 어떻게 하죠? 손절! 너 나랑 손절이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봐요. 그 기억 자체도 뒤도 안 돌아본다니까? 그 기억 자체를 건들지도 않아요. 끝! 망했으니까. 그냥 버리는 시간. 아까워 죽겠다. 내가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저야말로 아까워요. 오래 알고 지냈으면 더 오다풀이할 게 더 많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잘못된 걸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피해자 마인드부터 벗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도 내고 너 이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다 풀려야지 솔직히 나도 좀 여기서 미숙했네. 여기서 이렇게 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네. 내가 호구짓을 했네. 이러면서 오답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답풀이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에서 망했던 관계들부터 오답풀이 하세요. 그럼 그만큼 정답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정답은요. 다른 데다 다 써먹을 수 있어요.